쉐어홀더에게 주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해 주느냐 하는 데 목적이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Management by Multiple Objectives 그래서 다수 목표에 의한 관리로 가면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 영역의 확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CSR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쉐어홀더 오리엔티드에서 스테이크홀더 오리엔티드 이게 관계자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SR에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50년대 이후에 지금 나타났는데 그 중간에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 CSR에 대한 소강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90년대 지난주 유엔 지구정상화 회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 개발이 소개되고 또 2001년도에 유엔에서 글로벌 컴팩트가 출범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11월 1일에 IS 26000이 제정 공포되면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서서히 CSR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이쪽 분야에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CSR의 핵심 이슈는 7가지로 일반적으로 설명합니다. 조직 거버넌스, 조직의 구조의 문제고요. 인권에 대한 문제, 노동의 문제, 그 다음 환경의 문제, 공정운영의 문제,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요 7가지 핵심 이슈가 CSR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생략합니다. 그러면 기독 경영이 뭐냐 하는 거죠. 지금 정 교수님이 2007년도에 발표하신 논문에서 보면은 기독 경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업에 적용하는 원리를 찾아내 현실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배정숙 교수 등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경영 활동을 통한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종업원들 좀 영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경영학, 또 기독학자, 기독 크리스찬들에 관련된 기관이 기독경영연구원이라고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주로 서울에 있는 기독 경영학자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이건 한국로스 경영학회는 출범은 대구에서 출범이 되었고 그 출범 당시에 창립 회장님이 여기 계시는 정준영 교수님이었고 제가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로스 경영학회를 그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프랙티컬한 인스티튜션이고 이것은 상당히 세오레티컬한 백그라운드에 가진 그런 학회의 관점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독 경영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소개합니다. 정 교수님은 선교보다는 기업 경영에 초점을 둬야 된다. 고성삼 교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배정숙 교수들은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삶 전체 영역에도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 5가지, CSR의 7가지 이슈, 이것이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작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스에 맥그레이스라는 학자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CSR과 경영 성과와는 관련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2,347개 기업, 혁신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0년 동안 2001년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혁신 기업들 중에서 매년 순이익률이 5% 이상 늘어난 10년 동안 5% 일어나는 기업 2,347개 중에서 10개를 뽑았습니다. 그 10개를 뽑아서 10개의 기업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3가지 이슈로 나타났어요. 첫째가 창조 명령을 수행하더라. 정 교수님 오늘 계속 원리를 얘기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 두 번째 기업의 원리가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속 가능 경영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더라. 공정한
문제, 배려의 문제, 신뢰의 문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와 더불어 배동석 교수 등이 소개한 5가지 성경의 경영 원리, 성경의 원리들을 찾아봤습니다. 기독 경영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5가지 팩터가 끄집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CSR의 7가지 핵심 이슈가 7가지입니다. 요 7가지. 그래서 7가지 핵심 이슈와 5가지의 경영 원리들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연결을 해서 나타난 것이 하나 이런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어떤 관계성을 갖을 것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실천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제가 정부 과제로 우리나라에서 CSR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기업,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정부에서 우수 기업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상을 수상한 기업 한 60, 70개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 23개를 뽑았습니다. 그 23개를 뽑아서 그 기업의 CSR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과제로 제가 2011년도에 했는데 이 사례집에서 대상이 된 23개 기업을 전수조사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와 CSR 이슈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작적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리를 5가지 핵심 이슈, 기독 경영의 5가지 원리를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5가지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1점부터 10점으로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데 방법으로서는 지속경영 자문 도구를 하는 기독경영의 핵심 원리하고 지속가능 경영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은 SNA 분석과 AHP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와 애널리티컬 하이어라키컬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이 2가지 오는 페어 컴패리슨 메소드로 사용됩니다. 주로 주관적인 척도를 평가하는 페어 컴패리슨 메소드인데 이 2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고 향후 연구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인 5대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와 7가지 CSR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 그 분석한 데이터들, 23개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개 기업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회사가 나오고요. 지역, 업종, 국내 내수 기업이냐, 글로벌 기업이냐, 설립연도, 기간. 이 각 회사들이 중요시 여기는 5가지 이슈들을 꼽아봤습니다. 7가지 CSR의 핵심 이슈와 5가지 기독 경영의 원리에 어떤 것이 해당되고 있는지를 그냥 뽑아봤습니다. 이 5가지를 각각 뽑아보고 이들 23개 기업의 종교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설립자의 종교, 경영자의 전력을 찾아보니까 23개 기업 중에서 5개가 기독교 기업이고 1개가 불교 기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종교가 없는 기업의 CEO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척도를 10점 척도를 했는데 그 척도에 대한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봤습니다. 해서 나온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원리를 가지고 각 회사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정오학형이 되겠죠. 가장 이상적인 정오학인데 각 회사별로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 각 회사별로 심층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3개 기업에 대한 포지셔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 23개 기업은 뭔가 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1, 2, 3, 4, 4개의 상한으로 그룹핑이 주어졌습니다. 그 4개의 상한은 1상한은 노동이 상당히 중시되는 노동 이슈가 7가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크리티컬 팩터 중에서 노동 이슈가 가장 중요시하는 CSR의 노동 이슈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룹핑이 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권, human rights, 인권에 대해서 중시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다음 2는 환경에 대한 강조하는 그런 그룹핑이었고 4는 커스터머, 고객을 중시하는 그런 CSR,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로 그룹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의 기독 경영의 원리와 접목을 해보니까 고객에 초점을 두는 이국에는 기독 경영의 5대 원리 중에서 책임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은 주로 인권은 3번입니다. 이 인권은 나눔과 배려, 공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그룹핑에 대한 멀티 포지셔닝을 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독 경영에 대한 최적 모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서는 횡축에는 베네볼런스, 배려에 대한 축이고 종축에는 책임에 대한 accountability한 두 축으로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룹핑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나노엔텍이 이 배려와 책임의 중거를 사용한 차트에서는 나노엔텍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게 되었고 두 번째 이제 올가푸드 이것이 나타나고 요 순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배려와 신뢰를 가지고 해보니까 네피스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그 다음 나노엔텍이 그 다음 기업으로 이렇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려와 공의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JVM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JVM이 뭐의 약자냐면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회사인데요. Jesus Victory Medical Corporation입니다. 예수 승리 의료 회사로 알려집니다. 이 JVM 같은 경우에 회사에 들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회사의 조직도에 보면은 오가니제이션 차트에 보면 제일 위에 CEO가 나옵니다. 체어맨이 나오고 바이스 체어맨이 나오고 프레지던트가 나오는데 체어맨 자리에 누가 있냐면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설립자인 이 대표이사는 바이스 체어맨으로 자기가 직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고객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체어맨이고 자기 설립자인 당신 스스로는 바이스 체어맨으로 조직 도성을 표현하는 그런 회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피스, 여기는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중견기업의 한 기업인데 이 네피스 회사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이 회사 CEO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아침에 출근하면 종업원부터 임원까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30분 정도.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유하는 그런 소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영을 하니까 매년 매출이 급성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상당히 주목받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네피스. 이런 기업들은 보통 기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CEO들의 마인드 자체가 CSR라는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회사는 기독 경영으로서 기업으로서 경영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배려와 창조에 대해서 해보니까 나노엔텍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네피스고 경성산업 이렇게 나타나는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이 그룹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전체 정리를 해서 모아서 보니까
23개 기업에 대한 랭킹, Relative Importance에 대한 랭킹을 내보았고요. 5개 기독 경영의 5대 핵심 원리에 대한 랭킹을 내보니까 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 책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 대한 전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소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업의 23개 기업에 대한 5개 기독 경영의 핵심 원리들을 23개 기업